항상 이 시작할 때 좀 서먹서먹하죠. 근데 또 좀 하다 보면 또 개그도 좀 나오고, 예, 또 재밌는 생각들도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레이즈라고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또 방금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 레이저라는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ASP.NET의 계보를 잇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로 새롭게 나온, 하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심지어 안에 있는 코딩을 열어보면 이거 뭐 한 10년 전에 쓰던 기술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래서 심지어 오늘 세션을 다 듣고 나면 도대체 뭘 듣고 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소셜 웹 디벨로퍼먼트 뭐 플랫폼. 예. 역시 영어는 힘드네요. 예. 그 소셜 웹이라는 이 환경 자체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뭘까? 첫 번째로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어야만 이 소셜 웹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소통을 위한 본능을 타고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친구 한 300명에서 더 이상 늘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늘릴 수도 있지만 300명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사람들 흘러가는 거 쳐다보기가 바빠요. 그래서 그거 일일이 다 챙기다 보니까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를 저를 팔로잉 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마다 자동으로 그냥 제목 나가는 그 정도만 보시고 계실 거고요. 대신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친구가 2046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굉장하죠? 예, 저는 무조건 다 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터키에 계신 분도 가끔 수락도 해주고,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덮어 쓰신 분도 네, 친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얘기를 하죠. 가장 간단한 거. 우리는 공식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네, I'm fine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인도네시아 분들 중에 보면 꼭 이 여자분인데 OPPA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빠라는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네, 그런 걸 붙여서 대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 SNS라고 많이 부르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아마 트위터일 것 같습니다. 근데 트위터에서 빠르게 지금 트래픽이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모바일 트래픽의 50%, 그러니까 토탈 모바일 트래픽의 50%를 페이스북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페이스북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5명 가지고 3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마구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아니죠. 한 2달 반 만에 1,500명 이렇게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가더니 지금 이제 한 2,046명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지금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제가 계속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 같은 것도 바로 소통을 하지만 트위터로는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세션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투데이죠. 그렇죠? 네, 네이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투데이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유저들의 성향에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해외 사람들하고 소통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소통이 얼마만큼 원활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만큼 서비스로 잘 체계화되어 있고 API 기반으로 잘 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좀 더 앞서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투데이는 좀 더 나아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3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생각만 하시면 이런 것들 금방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 바로 종이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단순한 서비스인데 왜 폭발적일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을 잘 충족시켜 주지
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짧은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트위터로 시작을 했지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오는 것처럼 또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또 새롭게 급격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몇 개를 묶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연함도 함께 필요하죠. 그리고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API 기반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싸이월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싸이월드가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고, 싸이월드에 보면 이제 거의 전업주부들의 홈페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뻐요. 이런 거 주로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싸이월드 가보면 온통 애들 사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애들 사진 아니면 뭐 식당에서 밥 먹은 사진, 그 정도만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싸이월드라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폐쇄적인 게 아니라 디바이스나 외부 서비스로부터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도토리 수입이었습니다. 그렇죠? 도토리 수입은 많이 엮었지만 바뀌는 이 시대적인 조류는 충분히 흐름을 타지 못했던 게 어떤 지금의 현재를 낳게 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PI 기반의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 그걸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구조도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는 140자죠. 그렇죠? 이 140자라는 이 단문 서비스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트위터라는 이 API를 이용을 해서 플링커를 이용해서 사진을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연결시킨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SNS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걸 만든다, 아니면 기업 내에 뭔가를 만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이디어에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는 뭐 ASP.NET 혹은 뭐 PHP, 뭐 JSP 그런 걸로 구현이 불가능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게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서비스는 그냥 쉽게 개발해서 쓰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레이저죠. 그렇죠? 근데 스펠링이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저 있죠. 눈에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칼로 들고 다닌다든지 이런 레이저가 아니고요. 저건 오히려 면도칼에 가까운 그런 레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리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해서 나왔고요. 이게 발표된 건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개발 부분 부사장인 스캇 구의 블로그에서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버려요. 물론 조금씩 소리는 흘려주지만 너희들은 조용히 해. 내가 발표할 거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다가 발표 나오면 오 라고 이렇게 동조를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레이저라고 쓰고 레이저라고 읽는다 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레이저 광선 이런 느낌이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면도칼보다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레이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떠올랐던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오비안이죠. 네, 선한 이미지를 찾다 보니 오비안을 캐릭터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레이저처럼 좀 강력하게 뭔가를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게 지금의 현재 요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 세계적인 웹 기술의 어떤 분포를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웹 기술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자, PHP, JSP, 뭐 ASP, ASP.NET, Ruby, Python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언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JSP. 네. 네, PHP가 제일 많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제가 상품을 안 걸었네요. 네. 다시 걸겠습니다. 좀 이따가. PHP가 제일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키보드에서 키보드 3개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랭귀지가 바로 이 PHP죠. 컨트롤 CVS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그만큼 소스도 많이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아무나 봐도
소스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이 PHP도 어느 순간 자기 당착적인 오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PHP를 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PHP를 가지고 뭔가 복잡한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PHP도 더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PHP도 이제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을 쓰는 저 위에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하루에 홈페이지 3개씩 막 찍어내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레이저라는 기술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쓰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컨트롤 CVS만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레이저라는 이 기술은 쉽게 쓰려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렵게 쓰려면 정말 어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속 세미나의 주제가 코드 파티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코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헬로 월드의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툴이 그 웹 매트릭스라는 툴입니다. 특이하죠? 예전에도 웹 매트릭스라는 이름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 웹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 레이저를 코딩할 수 있는 개발 툴이고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 좋은데 지금 한글판 OS에서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상 머신을 띄워서 영문판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 웹 매트릭스라는 이 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플하냐면 폰트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래서 폰트를 제가 더 키워주고 싶은데 못 키워요. 그래서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타이핑을 할게요. 자, 가장 기본은 역시 헬로 월드죠. 그렇죠? 자,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단순한 그냥 HTML이죠. 여기서 실행을 시킬 때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해석이 돼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되는데요. 네, 헬로 월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시작한 지 30초 만에 헬로 월드가 나타났고요. 자, 이걸 조금 이제 개발자스럽게 표현을 하면, 자, 레이저에서 이제 처음 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자, 봐. str은 헬로 월드. 자, 이렇게 닫고요. 자, 그 위험하다는 라이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왠지 장난스러운 코드죠. 에이, 이게 무슨 코드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에 비추어서 보면 str에 뭔가 변수를 정의했고요. 여기에 헬로 월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웬 골뱅이가 들어가 있고 str. 이런 뭔가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역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가 나타나죠. 그죠? 무슨 코딩이 저 따위로 성의 없이, 저도 볼 때 굉장히 비분간개했습니다. 코딩을 이때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쉬운 건 쉬운 대로 다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했을 때 성능 문제는 없는가?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코딩은 어떻게 할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PHP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웹서버에서 성능 문제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웹서버는 필요한 대로 계속 대수를 늘려나가면 돼요. 그렇죠? 웹서버의 대수를 늘려나가는 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 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에는 비용이 크게 발생되지만 웹서버는